그러면 졸업하시고 바로 석사 과정 진입하셨나요? 예, 네. 그러면 78, 예, 79. 79 석사 2년 예, 하셨고 그리고 80년에 80년대에, 1980년에 이제 국립천문대, 거기에 제가 아, 가게 됐죠. 석사 졸업하시고 뭐 수료하고, 천문대로 수료하고 예, 천문대 가셔서 2년 예, 2년 2년 계셨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기회가 되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일본으로. 네. 교토 대학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국립천문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 맡으셨나요? 거기서 항성천문연구실이라고 그래서 예. 뭐 그런 저 당시에 그 소백산 천문대죠. 거기에 있는 예, 망원경으로 관측도 하고 그 망원경 보수하고 뭐 그 소백산에 태양천문대가 아니요. 있고 그 당시는 예. 태양천문대가 아직 없었던 뭐 그 당시에 만들고 있었고요. 만들고 그다음에 태양 천문대보다는 이제 그 이렇게 61cm 61cm. 예. 예. 광학 망원경 그거를 24인치 뭐 그 망원경을 예. 뭐 관리도 하고 아, 뭐 그랬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이 관측소에 계셨다가 방금 내려온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년 하시고 이제 유학 가신 거는 본인이 이제 갑자기 결심을 하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유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많은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기회가 몇 군데가 있었지만은 이제 일본 교토 대학이 나서게 돼서 뭐 거기에 그래도 조건도 좋은 조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네. 가게 됐습니다. 예. 일본 문부성 예, 장학생인가요? 예. 일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예. 외국 학생들 장학금 줘서 이제 초청해서 공부하게 하는 유학시키는 그런 게 있었죠. 교토 대학이면 참 좋은 데 가셨네요. 예, 거기 뭐 바로 옆에서 노벨상도 받으시고 뭐 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후보까지 가신 분들도 뭐 그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그 교토 대학에 이제 자연과학대 뭐 이렇게 보면은 다 물리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문리? 물리, 피직스. 피직스. 그래서 네. 이를테면은 제가 간 데는 이제 우주물리학과입니다. 뭐 우리 네. 천문학과나 같은 거죠. 예, 예. 우주물리학과, 뭐 지구물리학과, 예. 뭐 물리 다 물리자를 붙여놨어요. 예. 거기서 그러면은 지도 제가 교수나 이제 연구 분야나 이런 예, 제가 네. 거기서 이제 연구한 거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태양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태양을 이제 그러니까 유학 가실 때부터 태양물리 하러 가신 거죠? 뭐 그렇죠. 예. 거기 간 거는 태양물리를 네.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학자들이 계셨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인은 제가 당시로서는 처음이었었죠. 예. 지도 교수는 누구신가요? 가오부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태양 관측 쪽을 하셨죠. 그래서 태양 관측에 이제 그 프로미넌스 그러니까 홍영 뭐 플레어 활동 태양 활동 영역에 대한 이제 관측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이론으로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측의 일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진을 찍고 뭐 그걸 인화하고 뭐 이런 과정이 그 많고 또 당시에 또 뭐 이론적으로 뭐 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태양 활동 영역에서 이제 그 방출되는 이제 그 소듐 라인이라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계산으로 이제 복사 전달, 빛의 이제 전달 문제인데요. 뭐 그 문제를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태양의 어느 레이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채층 코로나 사이 그거죠.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하려는 목적은 그 관측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측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거는 소듐이라는 게 이제 나트륨 선인데요. 그 선이 좀 강하게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희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강하게 나오는 지역의 물리적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본 거죠. 그래서 따져보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 좀 차고 아주 덴스한 지역,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서 소듐이 많고,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고, 그 다음에 차서 찰 경우에 아주 차야지만 이제 그 소듐선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뭐 찬 데서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찬데라는 게 한 4,000도 K 정도 되는. 근데 한 7,000도, 8,000도 그 사이에서도 그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뭐 다이아그램으로 보여준 게 이제 제가 한 일입니다. 예. 근데 태양 그 대기에서 흑점이나 프로미넌스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온도 차이가 나나요? 채층 같은 그런 높은 데서? 이제 그 대기의 구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듐은 이를테면은 특별히 그런 이제 그 활동 영역에서도 뭐 당연히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슬리트를 대고 이렇게 쭉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슬리트를 대고 관측을 해보면은 활동 영역이라는 건 이제 흑점 부위죠.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흑점 부위,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부위 해서 다 이제 소듐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게 이제 쭉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듐선은 다 나올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지역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 활동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럼 그때 계산을 하셨고 그 시기가 이제 80년대 초반이 그렇죠. 80년도 한 중반 정도에 제가 이제 그거를 성공을 했어요. 계산이라는 게 이제 그 연립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비선형의 연립 편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라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제가 그 뭐 어쩌다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거를 성공을 하게 돼서 논문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 원소의 각 레벨마다의 그 아큐페이션을 그렇죠. 다 거기는 이제 수소가 이제 기본으로 넣고요. 헬륨 그다음에 소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레디케이션을 다 넣은 거죠. 그럴 컴퓨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제 그걸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래서 PC가 이제 막 나왔죠. 그래도 집에서는 제가 이제 그걸 큰 돈을 주고 사가서 이제 딸깍딸깍 해가면서 뭐 그 컴파일러를 돌리기도 했지만 그걸로는 이제 크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걸로 해보고 이제 대형 계산기로 계산을 했었어요. 학과나 대학에 있었겠죠? 대학에 있었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된 거예요? 그렇죠.
87년에 논문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88년 이후 1월에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예.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산도 하셨지만은 그 그룹이 관측을 주로 하시는 데니까 예. 관측도 그래도 꽤 하셨겠어요? 예, 관측도 했죠. 그래서 관측으로도 논문을 좀 남겼고요. 그 뭐 여러 사람하고 예. 같이 그거는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뭐 계산은 이제 혼자 했지만 뭐 하여간 예. 관측을 주변에서 많이 하셔서 네. 같이 이렇게 도움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저도 교토를 이제 가장 최근에 간 게 작년 11월에 예. 교토를 갔었어요. 근데 역시 그 고도의 그 분위기가 뭐 동경은 제가 지금 훨씬 더 많이 갔는데 동경보다는 교토가 훨씬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참 훌륭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82년에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그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두환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렇네요. 그 뭡니까 야간 통행 금지가 그때 막 풀렸어요. 예, 예. 근데 그걸 뭐 별로 경험해 보질 못하고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예. 아니 여기는 그 12시 이후에도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어? 그게 낯설었겠네요. 예, 여기 막 그 공부도 뭐 밤새도록 하고 그 연구실에서 밖에 나가면은 또 뭐 온갖 불빛 있는 이제 그 밥집, 술집 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너무 그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걸 그렇죠. 신기해하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도 통행 금지가 없지만 사실상의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못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전하고 외국에 나가봐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지금 실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1988년 3월에 경희대학교에 예, 예.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학과 자체는 그 전에 만들어져서 85년에 예. 만들어졌나요? 예, 85학번이 이제 그 제 1회인데요. 예, 1985년 3월 달에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이제 들어온 학생이 이제 1회 이제 생인데요. 당시 뭐 그 당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뭐 해드리면은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예, 예. 1학기 때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5년 예, 1학기 때. 1학기 때. 예. 2학기 때 이제 그 민영기 민영기 선생님이 이제 예. 부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천문연구원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립천문대 계시다가 국립천문대. 경희대학교로. 예, 경희대학으로 오셨죠. 근데 사실 이제 경희대학교는 이제 맨 처음에 우주과학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이제 조경철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부총장으로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총장으로 계실 때 이제 우주과학과를 이제 만드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 피치 못하게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게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경철 선생님을 보고서 이제 지원을 해서 왔는데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네. 또 학내 분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좀 시끄러웠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1988년에 갔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좀 시끄러웠을 때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젊은 혈기에 또 뭐 천문학, 우주과학 뭐를 해보겠다고 이제 했을 때니까요. 예.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그 요구를 좀 만족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3명 당시에 있었는데 저하고 민영기 선생님은 이제 천문 쪽이고 한 분은 전자공학 쪽 분에 한 분 계시고 뭐 그래서 3분으로 이제 가게 됐죠. 시작이 됐죠. 제가 가서는. 그러니까 조경철 교수님께서 부총장으로 계시면서 학과 창립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 공헌을 하셨죠. 예, 공연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나가게 되셨고 민영기 선생님이 오시고 민영기 선생님하고 또 누가 계셨나요? 이제 전자공학을 하시는 김원규 교수님이라고 계셨죠. 다른 분야 선생님 한 분 네. 계셨고 그러면은 학과의 대부분의 일을 예, 선생님께서 아니 그리고 이제 하셔야 또 되는. 마운경도 당시에 이제 그 예, 수입을 해서 예. 이제 그 실험실에다 놓기만 했어요. 그거를 이제 천문대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마운경 구입을 한 상태고 예. 마운경이 설치가 안 된 상태고 몇 인치입니까? 그 30인치죠. 76cm. 국내 최대. 국내 마운경. 최대 마운경을 이제 경희대학에 설치한다는 이제 그런 뭐 저기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민흥 교수님 계실 때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설치를 할 공간을 찾지를 못해가서 천문대를 당시에는 못 세웠었죠. 그래서 세우다가 그게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세운 문제. 터가 땅 문제가 있어요. 예, 땅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개인 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길어지다가 결국 학교에서 그걸 뭐 몇 배로 이제 시가의 몇 배를 더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경희대학교 예. 국제 캠퍼스에 예, 있는 현재 경희 천문대. 부지죠. 예. 그래서 그 마운경을 이제 언제 이제 셋업을 이제 해가서 했냐면은 92년 이제 10월 달 정도일 거예요. 한국 우주과학회를 네. 거기서 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기념으로. 그 외에도 장비가 있으셨나요? 그 외 장비는 당시에는 이제 뭐 포토메터 이제 광전 측광기 그것이었죠.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 선생님 이제 귀국하셨을 때 아무래도 그렇게 그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학위 논문을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셨을 텐데 학과에 가보니까 전산 환경은 어떠셨어요? 아유, 전산 환경 뭐 빵이죠, 제로죠.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이제 학과에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 PC를 몇 대를 샀고요. 그 당시 PC라는 게 286입니다. 286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컴퓨터가 이제 대형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대형은 아니지만 백스라고 있었어요. 백스 컴퓨터가. 예, 근데 그거는 또 월급 계산용이지. 그게 이제 이를테면 과학 계산용으로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었었어요. 행정용으로만 쓰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PC가 이제 286, 386, 486, 586 이렇게 계속 이제 펜티움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거기에 그 PC에서 이제 뭐 돌아가는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예. 선생님 개인 연구비로 아 하신 건가요? 학과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게 하신 것도 됐죠. 있고. 매번 이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될 때 좀 예, 예. 그걸 하나씩 새로운 거를 샀습니다. 그 외에는 그 계산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나요? 당시에는 뭐 없었죠. 별로 없었죠. 이제 그 무슨 코드를 가지고 돌리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한 뒤에 이제 김성수 교수가 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지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희대학교가 그 서울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서울대, 연대 다음으로 큰 학과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저렇게 그 천문학과는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우주학과인가요? 우주과학과. 우주과학과. 우주과학과는 학교에서 저렇게 그 여러 위기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되고 뭐 그런 폐지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우주과학과는 계속 살아남아서 또 교수님들도 10명 이상 늘고 그런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면에는 학원장님의 강한 뜻이 계셨던 거죠. 학원장님의 이제 뜻은 이제 저희들한테 그 천문대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걸 운영하게끔 해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기본 체력이라면 체력이랄까 그거였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으셨죠. 책도 쓰시고 예. 그러셨잖아요. 근데 학과 교수님들하고는 그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셨나요? 뭐 어려우니까 뭐 저 같으면 그렇게 대화할 기회는 없었는데 예. 이제 지들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한테 맨 처음에 제가 거기 면접하러 갔을 때 별의 개수가 얼마냐? 어? 우리 은하의 별의 개수가 얼마냐? 한 1,000억 개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2,000억 개라고 그 숫자 팩터까지 말씀을 하시고 뭐 그 정도였어요. 아, 예. 그래서 뭐 우주의 이제 탄생부터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뭐 이런 데도 관심이 막 있으시고 뭐 그러셨어요. 예, 우주론에 관심이 많으셨죠. 예. 제가 우리 경희대학교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회로 이 학원장님 말씀을 잠깐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92년 2월에 귀국을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코비라는 인공위성이 떠서 우주 배경복사 관측을 해서 이제 온도 요동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이제 전 세계 대서특필이 되니까 이제 국내에도 그 뉴스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걸 보시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해설할 사람이 국내에 저밖에 없어서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관악에 있었지만 이제 경희대 이 메인 캠퍼스 글로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본관 건물 2층에 이제 학원장실 있었죠.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이제 들어갔더니 한 20분 정도 이렇게 그 어떤 서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유지들, 친분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이렇게 청중이 계시고 학원장님은 요 계단 위에 이렇게 용포 같은 망토를 두르시고 딱 앉아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밑에 탁자가 이렇게 있어서 그 탁자에 혼자 앉고 큰 탁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장님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제가 신하처럼 딱 그 테이블에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 그 의자 쭉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강의를 해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강의를 딱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체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천문학을 왜 하십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직 강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강의 왜 하냐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학원장님도 놀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이 이만큼 커지셔서 이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의 입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저한테 차를 한 잔 대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잔이 제가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주 그 화려한 문양을 한 그런 찻잔에다가 차를 담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0.5초 딱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보통의 얘기를 해갖고는 안 통하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답을 하지 않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한테 지금 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이 찻잔을 아무 막잔에다가 담아서 차를 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훌륭하고 제가 평생 못 본 이런 아름다운 잔에 담아 주셨습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답을 못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지? 근데 그때 학원장님이 그분한테 막 야단을 치시면서 자네는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오히려 학원장님이 이 천문학과 우주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제가 넘어갔던 기억이 나고 학원장님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천문학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은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과 생기고 또 천문대에도 그만큼 큰 도움을 주신 것 같네요. 저희에게는 뭐 아무래도 우주과학과가 있게끔 이제 많은 걸 이제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죠.